네, 스피치와 토론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며칠 동안 정말 혼란스러웠죠. 저도 그랬는데요. 뭐 몇 번의 번복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의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물론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어쨌든 방향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면 될 거라고 또 생각합니다. 그래도 또 기숙사에 계시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방을 잡아서 매달 월세를 내야 되는 학생들, 그리고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되는 친구들,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게다가 또 이태원을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가 확산 추세로 접어들어서, 어떻게 될지 굉장히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을에 또 한 번 크게 유행할 거라는 예고가 있습니다. 끝까지 긴장을 놓지 마시고요. 개인 방역에 대해서 누가 권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잘 지켜나가는 모습을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스피치 실습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만 공지를 해드리면 조금 어려움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짧게라도 제가 음성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대신 얼굴은 넣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의 먼저 여러분들이 중간 강의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그에 대한 피드백을 좀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인원이 다 참여해 주진 않으셨지만 그래도 이제 중간 강의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중간 이후에 수업 방향을 정할 수 있는데 친구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한 것이 과제에 대한 부담입니다. 수업을 하고 나서 매번 우리가 과제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셨을 거라는 걸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뭐 저도 학생 때 그랬으니까요. 비대면 수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비해서 어렵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또 우리 발음 발성하면서 녹음 과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신입생들이 더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난감함을 느꼈을 것 같고, 또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고, 과제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 싶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어, 코로나 사태를 예견할 수는 없었죠. 겨울방학 동안에 이번 학기 수업을 설계하면서 여러분 교재를 구입한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한 학기 동안 수업을 진행할 것들을 모두 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2시간 수업이기 때문에 1시간은 강의를 하고 1시간은 강의한 내용에 대해서 말하자면 실습인데 얼마나 이것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학생들 한 명 한 명 이제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음, 근데 이걸 과제로 맞아요. 과제로 느낀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과제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 수업을 2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과제는 아닙니다. 네. 어, 저는 한 30분 정도면 끝낼 수 있는 정도의 과제를 내어드리고 이것은 또 엄연히 2시간 또 수업 시간 안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의 입장에서는 사실 과제가 아니죠. 네, 수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대면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수행해야 하는 문제는 있겠죠. 근데 지난 학기에 저는 어떻게 했냐면 강의 1시간 강의를 듣고 이 과제를 강의실에서 별다른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 친구들은 집에 가서 하든 도서관에서 하든 어, 마감 시간 전까지만 이 클래스에 올려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네. 그런 친구들도 그런데 똑같이 과제라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제라고 하기에는 주어진 수업 시간 안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 녹음 과제가 난감했다라고 하는 것 이해합니다. 만약에 강의실 수업으로 진행했다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낭독을 시키고 제가 적절한 피드백을 줬겠죠. 근데 수업 형태가 이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뭔가 발음 훈련을 요구해야 하고
또 그것의 결과물을 제가 확인해야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휴대폰에 항상 녹음 기능이 있으니까요. 또 아무거나 녹음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의 대본을 드렸고, 이 세 가지의 대본은 제대로 읽으면 또 시간이 굉장히 다 똑같습니다. 예, 이렇게 했었는데 난감하다 하더라도 다 잘 하셨죠. 또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도 있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언제든지 저한테 개인 톡을 하도록 늘 부탁을 드렸습니다. 전화는 좀 그렇죠. 제가 다른 수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개인 톡으로 어느 부분이 뭐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스타일입니다. 뭐 어느 정도까지 도움을 줍니까? 뭐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습니다. 네.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세요. 저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역량을 향상시켜주고 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우면 당연히 저한테 물어보셔야 하겠죠. 도움을 요청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 몰랐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제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 싶다. 네, 이거 제가 지난 학기에는 과제라는 표현 저는 아니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꾸준히 과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수업 시간에 하고 가라, 주어진 시간에 하고 가라, 가져가면 모두 다 숙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강의실을 떠나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날 밤 12시까지 이 클래스에 올려야 했어요. 그러면 저는 이 클래스에 올려준 학생들의 그 내용, 제대로 수업을 이해했는지를 모두 다 하나하나 살피고, 매주 과제에 점수를 부여하고, 차등적으로 점수를 제가 주고, 또 이것을 바로 최종 점수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해하는 과정이잖아요. 이해하는 과정에서 조금 모자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실수들로 인해서 지각 제출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일일이 매주 피드백을 주니까 이걸 부담스러워하는 강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보고서에 다음 학기에 어떤 것을 그럼 개선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 매주 이들이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스피치 평가, 그리고 토론 평가, 이렇게만 그런 평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올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출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살펴보고 일단은 그 내용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이 정도만 살펴봐서 웬만하면 다 5점 뭐 이런 식으로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피드백을 드리고 있지만 웬만하면 피드백을 드리지 않습니다.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앞으로 수업에 대한 건의사항도 해주셨습니다. 토론 부분이 진행되고 있죠. 줌을 통해서 토론 실습을 하고 싶다. 실시간 수업 방식이죠. 근데 저는 그 방식을 채택하지 않은 이유가 분명히 이게 제대로 렉이 걸린다거나 뭐 이런 것, 그리고 얼굴을 다 같이 보여주면 또 문제가 안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그 부작용들을 몇 가지 제가 접하게 되면서 해킹의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 그리고 만약에 잘 못 들었을 때 대강기를 통해서 그 부분을 다시 들어야 될 수도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건 제가 사전 제작을 해서 최대한 수업일에 가까이 사전 제작을 해서 올리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제가 실시간을 하지 않고 사전 제작을 선택을 했는데 줌을 통해서 토론 실습을 하는 거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몇 년 동안 그 1대1 토론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학생들 그 1대1로 조를 지어주고 예선하고 뭐 준결승하고 뭐 결승하고 온라인 토론 대회를 또 진행해 보기도 하고 심사를 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우리 수업에서 이것을 적용하는 것은 조금은 제가 확답을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개인 간의 역량 차이도 있을 테고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구별해내서 개인 간의 매칭을 해드리는 것도 문제가 있을 테고 이건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제량을 조절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했는데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과제 아니고요. 그날 수업한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지를 실습해보는 정도입니다. 분명히 1시간 안에 할 수 있는 분량이고요. 여러분들 선배를 통해서 제가 파악하건대 1시간 안에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수업 1시간, 실습 1시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맞춰야 되는 2시간이 딱 맞게 됩니다. 이걸 과제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간 강의 평가 참여해준 친구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과제, 뭐 제가 예시를 많이 들어드리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재미있게 느껴질 수 있나 뭐 이런 것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스피치 실습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대면 수업이라고 됐을 때는 제가 조를 편성을 했었죠. 12명씩. 코로나로 인해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뭐 구성을 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었는데,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의 개인 스피치 동영상을 받는 것으로 스피치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계획서 상에도 스피치 실습이 2주 동안 진행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은 준비한 원고를 발표하는 영상을 촬영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촬영 방법은 미디엄샷으로 해주세요. 미디엄샷이면 니샷, 무릎까지 있는 것이거나 웨이스트샷, 허리까지 있는 것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 전신샷이거나 아니면 여기 바스트샷이 아니라 이렇게 허리에서 잘리거나 아니면 무릎에서 잘리게끔 구도를 잡아서 촬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 이렇게 허리에서 잘리거나 이렇게 무릎에서 잘리게 구도를 잡아서 해주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촬영을 해주셔야 여러분들의 자세, 제스처 이런 것들을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준비된 동영상을 이 클래스에 들어가셔서 팀 프로젝트 그리고 팀 입장하셔서요. 동영상 주소를 링크를 해주세요. 네, 그래서 5월 셋째 주 이번 주에 주소 업로드 하는 것까지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주에는 조별 상호평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 이야기는 대략적인 이야기이고 더 자세한 이야기를 또 지금부터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개인 동영상을 제출하는 이유를 먼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요. 지난 학기에도 강의실에서 실습을 하지 않고 개인 동영상을 제출해 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랫동안 수업을 하고 저도 스피치 실습을 할 때 강의실에서 실습을 했고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할 것을 방법을 골몰하다가 찾아낸 방법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강의실에서 실습을 하는 것은 한 번에 끝나요. 그래서 실수를 하면 망하는 거죠. 네, 뭘 잘못하거나 뭔가 뭐 잘못하면 정말 그걸로 끝나는 건데 동영상을 촬영해서 제출을 하면 발표자가 만족할 때까지 몇 번이고 반복해서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제출하면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직접 해보는 것이 발표 불안증을 경험하고 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물론 제가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연구 결과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카메라 앞에서
내가 발표를 시작할 때의 긴장감과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시작할 때의 긴장감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비대면 수업을 하고 또 뭐 사이버 대학이라던가 어떤 동영상 강의 프로그램에서 동영상 강의를 진행을 해봤지만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매끈하게 진행을 하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떨렸어요. 네, 그래서 이것이 다르지 않기에 동영상 촬영도 여러 번 반복해서 하다 보면 이런 발표 불안증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발표자가 나와서 발표를 할 때 강의실에 있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발표자에게 무관심합니다. 발표자가 하는 이야기에 크게 귀 기울이지 않고 본인의 일을 한다거나 엎드려 잠을 잔다거나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죠. 초보 발표자는 내가 발표 상황에 나섰을 때 이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100%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여줘도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까 말까인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다른 학과이고 내 주제에 관심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 무관심으로 인해서 발표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건 충분히 제가 경험을 통해서 발견한 것입니다. 발표자만 혼자 발표하는 것이고요. 그 발표자의 친한 친구 몇 명만 귀 기울이고 있고 대부분의 친구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학기에는 이 학생들 모두에게 평가에 참여하게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적에 반영하겠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정말 진지하게 평가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들을 탓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시간 동안 뭐 20, 30명의 발표가 연속으로 진행이 되는데 발표에 능숙한 사람들도 아니고 앞에 나가서 목소리가 작을 수도 있고 뭔가 흥미를 유도하는 내용이 아닐 수도 있고 이런 발표를 20, 30명 듣는다는 것이 힘든 일일 수 있죠. 그래서 듣는 사람에게도 발표자에게도 어떤 나쁜 경험을 안겨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동영상으로 제출을 한다면 촬영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될 겁니다. 한 번에 완성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반복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표 연습을 하게 되겠죠. 강의실에서 실습을 할 때 어떤 경우는 그 원고를 실습하는 날 처음 읽어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원고가 도대체 몇 분짜리인지도 모르고 진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촬영을 하게 되면 촬영을 마치고 나면 몇 분인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조금 뭐 줄일 수도 있겠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습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원한다면 자기가 발표한 모습을 한번 재생을 해보면서 모니터도 할 수 있죠. 스피치 학원을 다니면 모니터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죠. 자기가 말하는 모습을 한번 정면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발표 능력이 향상될 수 있는데 동영상을 제출하는 방법은 좋은 아이디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번째, 1인 미디어 시대잖아요. 이미 유튜브 채널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유튜브에서 구독자 수가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카메라 앞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기 생각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갖고 살게 될지 정말 모르는 그런 시대가 올 텐데 카메라 앞에서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연습을 할 수 있겠죠. 1인 미디어 시대에 각자 채널을 갖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홍보를 하든 아니면 그것을 주요 수입의 수단으로 사용을 하든 어쨌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연습할 수 있어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강의실에서 일회성
일회성 실습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동영상을 통해서 모습도 보고 또 촬영도 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학기에 토론 실습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개인별 토론문으로 제출하게 했죠. 네? 왜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토론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공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주제에 대해서 능숙하지 않고 또 토론 자체에 대해서 능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토론 실습을 무턱대고 시키는 것은 부담감만 줄 뿐이고 토론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죠. 그것보다는 오히려 한 사람이 하나의 논제에 대해서 입론도 써보고 교차조사도 해보고 반론도 해보고 최종 발언도 해보고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도 완성된 어떤 것을 경험해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생각이 정리되어 있다면 그거 표현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죠. 우리가 말을 소리내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잖아요. 대학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생각만 정리되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내가 말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관심 있는 논제에 대해서 입론, 반론, 최종 발언 한번 분석적으로 생각을 정리해 보면 언제라도 그것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조별 토론을 하다 보면 늘 발생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무임승차 아니면 참여의 불균형. 그리고 입론만 맡은 친구는 입론만 조사해 온다거나 반론을 맡은 친구는 반론만 조사를 한다거나 이런 문제, 맥이 뚝뚝뚝 끊기는 이런 문제를 또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능숙한 토론자, 주제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 이런 사람들은 토론 실습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초보 토론자라거나 주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알지 못한다면 차근차근 분석적으로 논제를 접근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토론 능력 이것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박따박 말만 잘하는 것이 토론 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론 지금 비대면 수업이라는 상황도 있지만 토론도 물론 줌으로 뭔가 토론을 해보자라는 건의가 들어왔지만 개별적으로 입론을 쓰고 입론 배울 때 입론 쓰고 반론 배울 때 반론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해나가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아직은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동영상 올리는 방법 빠르게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여기 이 클래스에 접속하시면 화요일 2, 3교시 반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쪽에 보면 팀 프로젝트 있죠. 팀 프로젝트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지난 본 친구도 있겠죠. 스피치 실습조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랜덤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한 조에 12명 뭐 안팎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작년에는 제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해서 여기에 모두 다 이곳에 영상을 업로드 하도록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불만이 있었는데 다른 친구들이 내 영상을 본다는 거죠. 네. 그런데 강의실에서 실습을 하면 모두가 다 보게 되는 것이고 또 스피치 수업 자체가 1대1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남이 스피치 하는 것을 좀 봐야 보고 배울 수 있잖아요. 다양한 스피치 사례를 경험해야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학기의 건의사항이었던 내용을 제가 받아들여서 모든 학생이 보는 것은 최소화하기 위해서 12명 내외의 조를 편성하였고 이 12명 안팎에서 상호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자, 팀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고 자기 이름을 찾아서 이 스피치 실습 조에 들어가서
하단으로 드래그를 하다 보면 이제 자기 이름을 찾을 수 있겠죠? 팀 입장을 합니다. 입장을 하면 이렇게 뭔가 글을 쓸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여기에서 자기의 동영상이 있는 그 주소를 이쪽에 쫙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저장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하단에 이름, 내 이름이 나오고 주소가 딱 나오죠. 주소를 해서 복사해서 주소 입력하는 곳에 붙여넣기 한 다음에 접근했을 때 제대로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지 거기까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각자 여기 이렇게 글을 달면 이 조별 인원이 모두 다 자기 팀 안에서 자기 동영상이 있는 주소를 다 이렇게 업로드를 해야 하겠죠. 뭐 페이스북도 있을 테고 어쨌든 동영상을 올릴 수 있는 모든 곳은 괜찮습니다. 유튜브를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데요. 이 클래스 안에서 동영상을 올릴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저도 작년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 주십사 요청을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이 클래스는 태생이 어차피 처음에 만들어진 것이 문서를 업로드하는 이런 것 중심으로 시스템이 구축이 된 거라서 동영상을 올리기에는 용량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외부 공간에서 올린 다음에 링크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제출을 받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는 제가 유튜브에 별도의 채널, 청운대학교 스피치와 토론 이렇게 해서 이곳에 모두 다 제출하도록 했었습니다만 많은 친구들에게 공개되는 거 나는 싫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별도의 채널은 만들지 않고 이 클래스 내 팀 프로젝트 안에서 주소를 링크하는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방법도 완벽하지 않겠죠. 그래서 몇 가지 불편함이나 불만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주실 겁니다. 그럼 제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또 고려해서 또 다음 학기에는 합리적인 방법들을 찾아 나가도록 해야 되겠죠. 자, 유튜브 외 동영상 업로드 가능한 모든 곳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튜브를 활용한 친구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여기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를 클릭을 하시면 만들기에서 동영상 업로드 나옵니다. 물론 많이들 해보셔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모르는 친구들은 이제 동영상 업로드를 클릭을 하시면 동영상 파일을 선택하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단계별로 진행이 되는데 이거 최근에 이게 필수 항목이 됐기 때문에 내게 아동용인지 아동용이 아닌지를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동용이 아닙니다. 체크를 해주시고 이제 세부 정보에서요. 그 다음에 여기 동영상 링크 주소가 나오죠. 이 주소를 그대로 옮겨서 저쪽에다가 제출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동영상 요소는 다음 건너뛰시고 공개 상태에서 모든 사람들이 나의 동영상을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 과정, 이 단계에서 일부 공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링크를 받은 사람만 동영상에 접근해서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걱정이 많은 친구들은 이곳에 선택을 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게시를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평가에 대한 것도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조별 스피치 평가표라고 교재 80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스피치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이번 셋째 주에 제출을 하면 다음 주에 제가 1번은 누구고 2번은 누구고 이렇게 정해 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조별 평가를 시행할 건데 모든 평가는 평가 기준이 있죠. 네, 나름대로 잘할 수 있지만 평가 기준이 평가이기 때문에 평가 기준이 있고 그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제시된 평가 기준은 제가 제 멋대로 정한 그런 것이 아니죠. 오랫동안 검증된, 그래서 개량된 이 방법대로 한다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원하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 가지 개량된 방법 중에서
대안을 제시할 때 효과적인 그 툴을 여러분들이 활용해 달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큰 범위의 목적은 설명이 아니라 설득이었습니다. 자, 학생들 간에 서로 평가하는 평가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처음에 관심을 유도하고 주제 안내하는 거 했니? 평가할 수가 없겠어요. 0점. 미흡한데요. 1점. 잘했어요. 2점. 오, 탁월합니다. 3점. 본인의 점수를 쓰겠죠. 자, 그리고 서론에서 내가 이 주제를 말할 만한 사람인지 거기에 대한 걸 이야기했니? 그리고 내가 어떤 나의 이기심이 아니라 좋은 의도에서 이 발표를 하고 있다라는 선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니? 그리고 내가 이 내용을 어떤 순서로 이야기할 것인지 안내를 했니?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러면 1점을 주겠죠. 자, 그리고 주제에 대해서 이게 왜 문제인지, 그리고 왜 심각한지, 이게 왜 지속되는 문제인지에 대해서 각각 잘 설명을 했니? 네.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리고 이게 왜 실행 가능한지, 부작용은 무엇이고, 어떻게 이걸 보완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을 빠짐없이 다 제시를 했니? 들으면서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잘했다면 2점, 잘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게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했다. 그러면 3점. 뭔가 미흡하다. 1점. 전혀 하지 않고 내용이 뒤죽박죽 하고 있다. 평가 기준과는 별개의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 기준에 따라서 저 발표를 평가할 수가 없다. 그럴 때는 0점이 되겠죠. 그리고 비언어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미 보다 메시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비언어 방법들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스처, 자세, 시선. 정말 잘했습니다. 발음, 발성, 크기, 속도. 그러니까 말의 속도라던가 소리의 크기 이런 거겠죠. 표정이나 복장, 실행 스타일 어땠는지 이것이 학생 상호 간에 평가하는 평가표가 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4주차에 하게 되겠죠. 자, 그럼 저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자, 평가표 이렇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지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하고 있죠. 관심을 유도했니? 있으면 2점, 있다 없다를 일단 평가한 다음에 있다면 내용이 적절합니까? 미흡합니까? 를 봅니다. 관심 유도, 여러분들은 관심 유도, 주제 안내가 같이 되어 있었다면 저는 관심 유도, 주제 안내, 공신력 설정, 선의 설정, 내용 안내가 다 따로따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작성하도록 제시한 모든 것들을 그대로 잘 따라서 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겁니다. 그대로만 한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죠.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표현, 굉장히 탁월한 표현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 차례 검증을 거친 이것보다는 글쎄요, 만약에 낫다면 그것이 저희를 포함한 많은 학생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하겠죠. 그렇지 않다면 이 방법을 따르는 것이 정말 안전할 겁니다. 그리고 논란의 여지 없이 좋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본론에서 문제점, 심각성, 지속성, 해결 가능성, 실현 가능성, 부작용의 보완을 순서대로 제시하고 있는지. 그렇죠. 근데 이것이 순서가 뒤바뀌면 전달하고 이것을 듣는 사람이 이해하는데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문제점을 얘기한 다음에 해결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부작용이 있는데 이거 되게 심각하다. 그리고 이 부작용이 왔다 갔다라고 하면 뭐지? 뭔가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논리적인 어떤 일관성이 없어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순서 역시도 일관된 맥락 안에서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서 제시되는 거기 때문에 순서대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결론에서 종료 신호를 하고 있는지. 자,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이 다 끝나갑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제 발표도 다 끝나가는데요. 이런 식의 얘기, 그리고 본론에서 내가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끝맺음은 있죠.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당장 어떤 실행을 한번 권유해 보던가 이런 몇 가지 기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볼 것입니다. 자, 비언어도 평가를 하겠죠. 자, 좀 더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비언어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제스처 잘했다, 못했다, 타걸, 적절, 미흡, 평가 불가 되어 있는데 주관적으로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비언어 평가 기준 1, 2, 3, 4 보겠습니다. 자, 제스처를 전혀 하지 않았다? 네, 1점입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정도 손의 움직임이 있었다? 2점. 네, 3, 4회다? 3점. 4회 이상 적절하고 풍부하게 제스처를 구사했다. 그러면 4점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자세는 짝다리를 한다거나 뭐 다리나 몸통을 막 흔든다거나 혹은 제가 무릎이나 허리까지 그 촬영 구도가 잡히기를 요청드렸는데 여기 쇄골 정도까지 막 오는 그 바스트샷을 촬영했어요. 그러면 제스처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제가 잘 살펴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스트샷으로 촬영한 경우에는 1점입니다. 그리고 부동자세, 그냥 차렷하고 전혀 움직이지 않은 상태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다. 그럼 2점. 어떤 내용의 전환이라던가 이럴 때 자리를 한번 이동해 줄 수 있다고 했죠. 왼쪽에서 오른쪽이라던가 오른쪽에서 왼쪽이라던가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청중일체형이라고 해서 청중 속으로 들어가는 어떤 이런 방법도 있었잖아요. 이런 자리 이동을 횟수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선이 촬영을 하다 보니까 카메라 옆에 원고를 두고 하는 대다수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눈치챌 수 있겠죠. 왜냐하면 시선이 그쪽에 완전히 고정되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2점입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시선 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3점. 그리고 그 이상 원고도 보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 있겠습니다. 자, 음성 언어 전달에 문제 없으면 기본적으로 3점입니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또박또박 적절한 속도와 크기로 전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탁월성을 보이면 4점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외형적인 것 있죠. 얼굴을 안 보이게 촬영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얼굴 안 보이면 무조건 1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표정에 변화 없는 무표정 2점. 하다가 중간중간 조금 웃어요. 그러면 3점. 발표 내내 밝은 표정이다. 4점. 이런 식으로요. 그다음에 복장은 대학생으로서 어떤 문제가 없는 깔끔한 복장은 3점인데 발표를 조금 더 신경 써서 하는 친구들은 뭐 자켓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갖춰 입어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딱 봐서 신경 썼네 라고 되면 4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신구 같은 거 눈에 거슬리는 요소 없이 깔끔하면 3점입니다. 그런데 메시지를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요소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요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친구가 요리사 복장을 하고 한다거나 아니면 뭐 테니스를 권장하는 경우에는 뭐 테니스 라켓을 들고 적절한 시기에 이것을 뭐 어떤 제스처를 취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더 가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입니다. 시간은 우리가 150초, 2분 30초를 하기로 했죠. 10초 안팎으로 모자라거나 뭐 넘칠 경우에는 4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상 130초, 이게 제가 지금 잘못 적었죠? 20초 부족 혹은 초과 이러면 어쨌든 시간 적당한 간격마다 1점씩 감점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테고요. 그래서 150초니까 140초에서 160초 사이에 끝나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한번 읽어보시고 시간이 너무 초과된다. 그러면 불필요한 내용을 좀 줄이면 되겠고 시간이 부족하다. 내용을 더 보완해야 하겠죠. 자, 9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분명 원고를 카메라 옆에다 놓고 할 거예요. 근데 눈동자의 변화나 여러 가지 정황상
저기 다 모두 보고 읽는 것인지 저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보고 읽었다 1점. 근데 거의 다 보고 읽었는데 조금은 시선 처리를 이렇게 하더라. 그럼 4점. 근데 제가 가장 좋은 스피치 실행 방법은 개요서에 기초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뼈대의 내용만 잡아놓고 중간중간 내용에 살을 붙이면서 해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개요서에 기초하면 7점. 그리고 개요서도 없이 자연스럽게 막 한다 이러면 가장 높은 점수를 받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피치는 여러분들 점수에서 뭐 30% 차지하게 되고, 여러분들 상호평가를 어떻게 해줬느냐에 따라서 학생평가의 점수를 좀 더 늘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5월 18일까지 동영상 촬영한 거 링크를 업로드를 완료를 해주세요. 그러면 5월 19일에 제가 평가 방법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 뭐 1번 학생은 누굽니다, 2번 학생은 누굽니다, 링크를 따라가서 동영상을 본 다음에 평가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번거롭지만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수업의 목표가 그거잖아요. 잘 따라 주시고 또 지금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고맙고, 당연히 과제라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또 과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긴 합니다. 2시간 수업하는 것에서 1시간 강의하고 1시간 강의한 내용 확인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하지만 당연히 과제로 느껴지겠죠. 지금과 같은 비대면 상황이라면요. 과제를 하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톡으로 남겨주세요. 제가 이 클래스에 매일 접속하는 게 아니라서 이 클래스 쪽지로 남기면 바로 확인하지 못합니다. 개인톡으로 남기는 거 전혀 무례하다거나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니까요. 궁금할 때 뭐 밤낮 상관없습니다. 뭐 새벽에 남기면 제가 아침에 보겠죠. 그리고 제가 잘 때는 무음으로 놓으니까 생각날 때 바로바로 톡을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물론 제가 서로 얼굴을 직접 대면하지 못해서 저를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합당한 어떤 것들을 지불하고 저에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해드려야 되는, 그리고 도움을 드려야 되는 것이 저의 존재 이유입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도움을 청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스피치 실습 동영상을 한 주 동안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번 그 실습에 대한 설명 마치도록 할게요.